우리가 흔히 사용하기 어려운 피부가 얇은 목주름이라든지 손등주름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포뮬레이션을 바꿔갔어요. 팔자만 좀 높이고 싶다 바로, 또는 뺨 꺼진 부위를 좀 빨리 좀 좋아지고 싶다 하면은 조금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 방법이 바뀐 거죠.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오늘은 레디어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생소하신 분도 있고 예전부터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레디어스라는 제품이 처음 나온 거는 한 20년? 15년? 이 정도 됐습니다. 레디어스라는 제품이 원래는 필러의 개념으로 나왔어요. 처음에 나온 필러들은 계속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히알루론산 제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히알루론산 제품의 문제가 뭐냐면은 좀 빨리 없어진다라는 거였죠.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뭐 1, 2년 정도 되면 거의 다 없어지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필러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어요. 뭐 아테콜이라는 것도 나왔고 엘란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그런 일환의 한 형태로 나온 게 레디어스라는 겁니다. 레디어스의 성분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동글동글한 칼슘 덩어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동글동글한 칼슘 덩어리를 젤 형태의 물질에다가 박아놨어요. 꽁꽁꽁꽁꽁 박아놔서 보통 CMC라고 하는데, 이 CMC가 한 70%에다가 칼슘이 한 30% 정도의 혼합 비율로 만들어 놓은 제품이 우리가 레디어스라는, 우리가 예전에 칼슘 필러라고 해서 사용했던 부분들이에요. 칼슘 필러를 예전에 이제 필러처럼 사용을 했었어요. 코를 만들기도 하고 팔자주름에도 쓰고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 이제 필러처럼 사용을 했었는데, 처음에 들어가고 나서 이런 모양을 좀 잡아주면서 CMC는 없어지고 칼슘에 의해서 자극된 콜라겐들이 증식이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초기 효과도 있으면서 유지기간도 뭐 2, 3년 이상 가는 이러한 효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처음엔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효과도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게 모양 만들기도 쉽고, 히알루론산에서 보이는 우리가 틴달 현상이라고 해서 피부가 얇은 부위에서 푸르게 비쳐 보이는 현상도 없었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밀도가 높게 들어가는 부위에 들어가다 보니까 석회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만드는 결절이라는 거죠. 이제 결절 덩어리들이 얼굴에서 만져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반짝하고 인기를 끌다가 갑자기 시장에서 좀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게 보통 한 15년쯤 전 일일 거예요. 근데 이게 한 2000년대 초반을 좀 넘어서면서 좀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테이트, 우리가 카라고 부르는데, 이거를 원액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믹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생리식염수라든지 리도카인 같은 이제 마취약하고 좀 믹스를 해서 밀도를 좀 확 줄여버렸어요. 이게 어떤 효과를 주게 되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이 콜라겐 자극제가 되는 거예요. 밀도를 점점 줄이다 보니까 뭐 1대3, 1대4까지 줄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용하기 어려운 피부가 얇은 목주름이라든지 손등주름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거를 포뮬레이션을 바꿔갔어요. 그러니까 결절도 안 생기면서 다른 필러라든지 다른 이런 콜라겐 부스터가 적용하기 좀 어려운 부위에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예전에 엘란셀 같은 경우들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엘란셀 같은 경우는 희석을 하게 되면 이게 고름 분포가 좀 안 돼서 오히려 결절 확률이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칼슘 제제들은 콜라겐 부스터랑은 약간 결이 달라요. 주베룩이라든지 엘란셀, 스컬트라 이런 것들은 몸에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성을 해내는 건데, 칼슘은 우리 몸에도 있어서 이런 염증 반응보다는 칼슘 자체가 엘라스틴, 콜라겐, 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이런 피부를 좀 좋아지게 만드는, 피부가 좀 탄탄해지게 만드는 물질들의 생성을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세한 칼슘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안전하고 부드럽게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치료 방법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이게 나왔을 때 필러처럼 썼다가 지금은 오히려 콜라겐 부스터 쪽의 모습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기존의 주베룩 볼륨처럼 볼륨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러한 콜라겐 부스팅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좋아요. 근데 피부가 얇은 부위에는 결절이라든지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부위에 사용하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필러처럼 사용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환자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요. 얇은 피부에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잔주름 같은 것들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실제적으로 필러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요즘 최근에는 좀 많이 있으시거든요. 사실은
잘 쓰면 문제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는 팔자만 좀 높이고 싶다 바로, 또는 뺨 꺼진 부위를 좀 빨리 좀 좋아지고 싶다 하면은 희석비를 좀 줄여가지고 적당한 부위에 들어가게 되면은 볼륨도 좀 만들면서 약간의 재생작용도 하기 때문에 주베룩과 스컬트라 같은 이러한 것들의 한 중간적인 느낌으로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롭지만 새롭지 않은 제품 레디어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우리가 스컬트라나 주베룩 같은 콜라겐 부스터도 될 수 있고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그 중간 정도에 있는 위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술하시는 선생님들의 판단이라든지 희석 방법, 놓는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꼭 경험이 많고 환자분이 어떤 부분이 좋아지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접근하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